그러면 이제 네. 팔 때 했으니까 살 때. 네네. 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요즘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시장 가격 같은 게 많이 투명해졌어요. 맞죠. 가격이 투명해지면서 뭐가 안 좋아졌냐? 차량 질이 나빠졌습니다. 가격으로만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차가 싸야 되면 뭘 안 해두겠습니까? 관리를 안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세대거든요 지금. 3세대로 나아가면은 어떤 게 되냐면 가격과 질로 갑니다. 2세대까지는 가격이었어요. 왜냐면 1세대 중고차 1세대 때는 중고차 금액도 공개가 안 되는 완전 고인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2세대로 넘어오면서 금액이 투명해지는 시대가 열렸고요. 지금은 거기서 개선돼야 되는 점이 바로 중고차의 질입니다. 지금은 질이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큰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인증 중고차 보증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만 인증 중고차 번지르르 하게 해놓고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컴플레인 걸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제가 현직 종사자인데도 뭐 어디 뭐 되게 큰 기업에 뭐 인증 중고차 해도 사실은 관리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정비 내역서 들고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셔서 차량 상태를 보시는 게 정확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차량이 멀리 있다, 뭐 홈서비스라는 제도도 있던데 홈서비스 같은 거는 요새는 어떻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광고만 홈서비스 해놓고 실제로 홈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차량을 안 주는 딜러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홈서비스를 광고 수단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잘한 상술에 당하시지 마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시거나 좀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일임을 하십시오. 예, 일임을 하셔가지고 차량 금액만 보지 마시고 질이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싸게 구매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100만 원짜리 차가 있고 150만 원짜리 차가 있는데 누구나 다 100만 원짜리 차를 살 거예요. 동조건이면. 근데 100만 원짜리 차를 들고 왔을 때 수리비가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 차는 100만 원짜리 차가 아니에요. 200만 원짜리 차지. 150만 원짜리 차는 들고 왔는데 수리비가 0원이다. 그럼 이 차는 150만 원짜리 차. 누가 더 싸게 산 거겠습니까? 당연히 150만 원짜리 차가 더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만 보시지 마시고 차량 질도 보셔서 구매하시는데 현명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네네. 차를 잘 못 보잖아요. 그쵸. 나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네. 제가 막 사고차 영상에 막 이런 거 올리니까 네. 저보고 같이 좀 가달래. 돌겠다. 바빠 죽겠다. 와 근데 봉 대표님 같은 분들이 가시면은 이제 딜러들이 막 식은땀 흘리지 이제. 우리는 외관만 보고 우리는 오로지 외모만 보고 맞지. 우리는 뭐 엔진 우리는 내연기관 안 보고. 우리는 딱 본네도 들잖아요. 안에 네. 보면 잘 몰라. 전기장치 잘 모르고. 우리는 외관만 딱 전문으로 보지. 네. 뭐 안에 잘 몰라서 저 같은 네.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되고 요새 무슨 어플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뭐 차밭 카바조 뭐 많아요. 마이브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이제 보통 네. 데리고 네네. 타러 가는 것 네. 이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도 해요. 그걸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수르가 아니다 보니까 찾는 차량은 되게 많으신데 제가 차량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사놔도 소나타도 연식이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키로수 다양하고 옵션도 다양하고 등급도 다양한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한 대씩 사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매물을 조회를 해서 이 차 괜찮겠다 싶은 거를 가서 직접 봐요. 보고 나서 손님분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체를 찾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일임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다 나는 차 보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차량 뭐 자격증도 있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오늘 차 사는 방법, 파는 방법 이쪽은 제가 전문가가 맞고 네. 저도 유튜브 영상을 진우님 많이 봤지만 네네. 양심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차 살 때 팔 때는 저한테 막 전화가 너무 와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아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발 여기 좀 전화 주세요. 저한테 전화 내가 주세요. 이거 이렇게 바빠요. 나 중고차 잘 몰라. 아, 저한테 판금 문의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저한테도 말소리 어디서 해야 되냐고 아, 물어보시던데. 바빠 죽겠는데 중고차 전화 오면 제가 이제 여기 명함 올려드릴 테니까 네. 부사까지만 전화해서 차를 사고 팔고 네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 알려진 사람에서 눈탱이 못 친답니다. 아, 못 칩니다. 눈탱이 못 치니까 그냥 믿고 사실 저 사람 볼 줄 아는데 진짜 좋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중고차는 진짜 사기꾼이 많아요. 많아요. 제가 그래서 네. 제 옛날에 아는 중고차 딜러들이 있었는데 네네. 고객들한테 사기친 걸 내가 본 거야. 몇 번이나 본 거야. 네네네. 그래서 내가 중개를 안 했거든요. 아, 네네. 저는 난 모르겠다. 그냥 중간에 끼이면 네, 그러니까. 헤이딜러에 맡겨라라고 많은데 네네. 여기 인증 중고차분 생겼으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다이렉트로 네네.
중고차에 가는 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아, 지금 약간 아까 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게 힘들어요. 오늘 처음 뵀거든요. 한 번 만나는 게 힘들지 저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으시고 성격이 되게 좋으셔서 좀 자주 만나 뵐 것 같습니다. 가깝거든요. 자주 지나다니니까 자주 오십시오. 네, 와가지고 어차피 뭐 유튜브도 저는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 부산 가서 못 나길래 오늘도 숙제 하나 마련했구나 숙제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숙제 자주 하시게끔 자주 와가지고 서로 자주 봅시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호정비 TV의 봉 대표였고요. 네, 부산카 박준우였습니다. 아,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봉 대표의 톡타임,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매 얘기를 할 겁니다. 경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부동산을 몰라도 경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은 봉 대표 아닙니까? 정말 쉽게 얘기할 겁니다. 초보들만 들으시고요. 그냥 중수도 한번 들어만 보이죠. 이번은 제가 경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경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경매는 그냥 크게 경매와 공매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경매, 공매 비슷해 보이지만 뭐냐? 경매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이러면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넘겨서 법원에 넘겨서 이거 팔아가지고 내한테 돈 주세요. 이게 경매입니다. 공매는 뭐냐? 뭐 국가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을 안 냈다. 이러면 국가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하는 게 보통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보통 법원에 가서 뭔가 이제 10% 보증금을 내고 경쟁을 붙어서 1등이 되면 낙찰이 되는 거고요. 공매는 보통 인터넷에서 온비드라는 공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실제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거의 안 갑니다. 자동차도 보통 경매도 나오고 뭐 미술품 되게 공매는 되게 많습니다. 온비드에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받아가지고 그 돈 없어가지고 막 미술품이랑 다 가져와가지고 그런 걸 공매로 넘겨서 세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요. 부동산을 보통 할 때는 보통 경매입니다. 공매에도 부동산이 나오긴 하는데 경매로 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일단 뭐냐?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경매도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방법입니다. 빌라를 사는 방법이고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경매가 정말 뭐 특출나다거나 뭐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왜냐? 경매라는 매수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포화가 많이 돼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로 해서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되는 명도 비용부터 해서 머리 아픈 비용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관리비도 안 내가지고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명도 비용이랑 관리비 비용이랑 낙찰 금액이랑 합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시중에 금매 싸게 낸 거보다 싸게 사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상승장, 부동산이 상승장에는 경매도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낙찰가율이 되게 높아서 경매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아닙니다. 차라리 부동산 돌아다녀갖고 그냥 가만히 죽치고 있어갖고 금매를 하나 건지는 게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겁니다. 보통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법정 지상권 뭐 이런 겁니다.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유치권은 뭐냐면요. 보통 보면 건물 짓다가 말고 앞에 막 현수막 막 적어놓은 거 있어요. 건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막 인테리어를 막 해놨는데 공사하는 건물을 줘야 될 사람이 공사 대금을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은 사람들, 뭐 골조 공사를 못 받은 사람들, 토목 공사, 뭐 이렇게 시멘트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내 이 사람한테 돈 못 받았다, 이 건물 아무한테도 못 판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뭐 어렵나요? 보통 보면 그래서 유치권 이런 거는 막 조폭들이 진짜 막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과 뭐 건물주 토지주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권리를 지닌 게 법정지상권, 뭐 또 다른 권리 특수물건들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어려운 물건들을 풀어냈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경매인 거지,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중에는 경매가 그렇게 큰 메리트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매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매학원 원장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장들이나 그 교수들, 그 강사님들도 지금 최근에 제 아시는 분들 중에도 부동산 경매학원에 가고 기초반을 다니고 중급반도 다니고 뭐 임장반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빌라 같은 걸 사가지고 경매, 잔금 대출, 경락 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대출, 경락 대출은 대출을 조금 많이 해줘요. 80%까지 해주고 하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막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타로 막 2, 3개월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먹고 1년 해가지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먹고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상승장이 아닐 때. 근데 최근에 한 5년, 6년 동안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경매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천뛰기 막 짤짤이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큰 거 막 몇천만 원 모아가지고 하나 잘 사놨으면 5천만 원 넣어놨으면 머리 하나도 안 아프고 5천만 원짜리가 1억 오르고 2억이 올랐다고요. 어떤 지역 선정이 중요한 거지 경매라는 그 매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을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뭐 하려고 할 때 경매는 매수 방법이지 매수도 그냥 우리가 부동산 가서 사는 것도 매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어느 지역을 사느냐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빌라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최근에 경매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10개 20개 가지고 2억 벌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머리 아프고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잘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넣어놓고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2억 3억 이상 번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경매는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것은 유치권, 법정지상권이나 이렇게 특수 물건들, 정말 운 좋은 경우들이고요. 어려운 경우이고요. 경매를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부동산 전국을 전체로 두고 어디 지역이 오를지 상승할 지역인지 선정하는 이 전반적인 사이트를 넓히는 게 중요한 거지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학원에 가서 경매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요. 그냥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보면서 우리 전국 아파트 전국 흐름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학원 원장님들이 싫어하시겠네요. 이 영상을. 감사합니다. 제 의견 얘기해봤고요. 경매도 좋은 시장이 오긴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좋을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지 경매는 매수의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정비TV의 봉 대표였습니다. 정비공장 사장이었습니다. 끝!